네, 안녕하세요. 기가몬 코리아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연하고 경제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로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IT 인프라가 빠르고 유연하게 동작하면서 보안 장비의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IT 인프라는 너무 복잡합니다. IT 인프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데이터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는 더 다양해졌으며 이제 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점, 지사, 지원,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볼륨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성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가몬의 차세대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플랫폼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 이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선하고 최적화를 해서 기가몬 자체 NDR 솔루션인 스렛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프라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안 장비들에게 전송을 해서 인프라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보안 장비의 성능을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일반적인 고객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외부 연결을 위한 라우터도 있고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도 있고 IPS도 있고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툴을 제거하기도 신규 보안 툴을 추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보안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으로 인해 보안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프는 80443 트래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프가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와프의 인터페이스로 와프와 상관없는 이메일 트래픽, 백업 트래픽, 유튜브 트래픽 같은 스트리밍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와프는 해당 트래픽이 본인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가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라인으로 설치되었던 그 자리에 보안 장비들을 빼시고 기가몬 장비를 인라인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보안 장비들을 기가몬 장비에 연결을 해서 보안 장비들만을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겁니다. 기가몬 장비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인라인 바이패스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장비를 이중화해서 한 장비 장애 시 다른 장비로 트래픽을 페일오버하는 형태로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보안 장비가 기가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와프가 한 장비가 장애가 났습니다. 그 장비를 교체하거나 혹은 OS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 기가몬 장비에서 그 특정 장비에 대해서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을 해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장비가 여러 대인 경우 그 장비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제공함으로써 툴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개별 장비가 암 복화를 반복하는 형태가 아닌 기가몬 장비가 일괄적으로 복화를 해서 그 복화된 트래픽을 개별 장비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SSL TLS 복화는 CPU 인텐시브한 작업입니다. 보통 한 10G 정도 성능의 보안 장비가 평문의 트래픽에 대해서 7G, 8G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면 암 복화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성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툴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기가몬에서 제공하는 암 복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가몬 장비가 중앙에서 복화를 하고 그 복화된 트래픽을 개별적인 장비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OOB로 연결된 보안 장비의 경우 TLS 1.3 트래픽에 대해서 복화를 할 수 없습니다. DPL만 방식이라든가 PFS 방식을 사용하는 패킷에 대해서 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가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인라인뿐만 아니라 OOB로 연결된 보안 장비들에 대해서 복호화된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어떤 보안 장비에게는 복호화된 트래픽을, 어떤 보안 장비에게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설정할지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물리적인 구간에서 보안 검사가 필요한 구간의 트래픽을 물리적인 탭이나 스위치의 스팸 기능들을 이용해서 집선하고 기가몬 장비로 수집을 해서 기가몬 장비에서 최적화 기능을 통해 보안 장비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시큐리티 파스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속도와 미디어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보안 장비들을 다 연결하실 수 있고요. 또한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제거해서 보냄으로써 보안 장비의 성능도 개선할 수 있고 신규로 보안 장비를 연결하시는 경우 기존의 스위치에 마치 호스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쉽게 연결을 하시고 그 툴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설정함으로써 민첩성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은 어떨까요? 여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도 있고 가상 환경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데이터 검사가 필요한 구간에 탭이라든가 스위치의 스팬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가상 환경,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VMware와 같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보안 툴이 하나의 버추얼 머신이 되는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하고 보안 검사를 하거나 혹은 버추얼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미러링 기능 등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해서 보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애저와 같이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안 밴드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PC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VPC 미러링 서비스는 클라우드 내에 복수 개의 타겟으로 트래픽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AWS 클라우드 내에 DLP도 있고 IDS도 있고 여러 개의 이런 보안 툴이 있는 경우 하나의 VPC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보안 장비에게 트래픽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즉 IDS를 위한 VPC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고 DLP를 위한 VPC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애저와 같이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안 밴드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인스턴스에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보안 툴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인스턴스에 설치해야 하는 에이전트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스턴스의 복잡성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결국 인스턴스는 더 많은 CPU,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애저에서 수집된 트래픽은 AWS나 온프레미스에 있는 다른 보안 툴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툴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포인트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지 않고 보안 툴에게 전송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 포인트에서 트래픽을 수집했습니다. 중복이 있는 트래픽입니다. 이 중복이 있는 트래픽을 성능 분석 장비에게 그대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성능 분석 장비는 잘못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중복 제거 기능이 있는 경우 중복 제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 이 모든 환경이 다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이 모든 환경에 걸쳐 일관되고 통일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가몬 호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가몬 호크는 기가몬의 어떤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성 격차를 해소해주는 토탈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기가몬 호크는 어떤 종류의 테크놀로지 스택도 지원합니다. 즉 애저에서 수집된 트래픽을 AWS나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보안 툴로 전송을 해서 툴에 대한 중복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트래픽 수집 측면에서 보면은 VPC 미러링을 이용하는 경우 VPC 미러링으로 수집된 트래픽을 기가몬의 클라우드 스위트라는 제품으로 전송을 하고 여기에서 클라우드 내에 다양한 보안 툴에게 트래픽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 보안 밴드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가몬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탭 하나만을 설치를 하고
이 버추얼 탭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클라우드 스위트로 전송을 해서 클라우드 내에 있는 보안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로 전송을 해서 가시성 그리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간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최적화 기능을 적용을 해서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제거해서 보냄으로써 보안 장비의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서비스 중인 어떤 특정 서비스의 인증서가 만료가 됐는지 혹은 보안이 약한 사이퍼 스윗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클라우드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 등과 같은 행위가 있는지 등을 관련된 메타데이터 값들을 전송을 함으로써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하고 보안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의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을 통해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가몬 호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몇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있고 가상 환경이 있고 클라우드 환경이 있습니다. 트래픽을 수집을 하면 제일 먼저 플로우 매핑이라는 핵심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 매핑이라는 핵심 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류를 해서 어떤 보안 장비에게 어떤 트래픽을 줘야 되는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보안 장비의 경우 저희가 트래픽 매핑으로 트래픽도 분류하고 여러 개의 장비가 있는 경우 로드 밸런싱도 하고 보안 장비의 헬스도 체크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특정 보안 장비를 바이패스 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OB 형태로 연결된 보안 장비 혹은 성능 분석 장비에 대해서는 좀 더 많고 다양한 최적화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중복 제거가 필요한 패킷에 대해서는 중복 제거를,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슬라이싱, 마스킹 같은 기능을,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복화 기능을, 그리고 실제 로 패킷이 아닌 메타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기술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FI 기능을 통해서 약 DPI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약 3,500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중에서 특별하게 보안 검사가 필요한 트래픽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클릭을 해서 해당 트래픽만 보안 장비로 전송을 해서 레이어 7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AFI와 연동해서 이번에는 로우 패킷이 아닌 그 해당 패킷을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약 5,000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들을 스플렁크나 Q레이더 같은 장비에게 전송을 해서 실제 패킷 없이도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트래픽에게 라이트를 전송하기 위한 구성인데요. 저희 FM이라는 콘솔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쉽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어떤 트래픽을 어떤 보안 장비에게 전송할 것인지를 쉽고 직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을 이 모든 하나의 콘솔로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STful API를 통해서 서드 파티 툴과의 자동화 구성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디도스가 어떤 이상 트래픽 징후를 감지하였을 경우 디도스에서 해당 트래픽에 대해 샌드박스로 그 트래픽을 우회해라 하는 내용을 API로 저희 기가몬 장비에게 전송해주면 기가몬 장비에서 그 특정 이상 징후 트래픽에 대해서 샌드박스로 보내는 설정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가몬 전체 통합 포트폴리오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부터 보시면은 물리적인 환경, 가상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탭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탭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집선하는 역할인 TA, 트래픽 어그리게이터가 있고요. 이 집선된 트래픽에 대해서 다양한 핵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급의 HC 시리즈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HC 시리즈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핵심 서비스, 즉 플로우 매핑과 같이 트래픽을 분류하는 기능, 다양한 장비들을 로지컬로 묶어서 하나의 그 논리적인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기능, 그리고 장비 장애 시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서비스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트래픽 인텔리전스 기능을 적용을 해서 중복 패킷에 대해서는 중복 제거, 중요 트래픽에 대해서는 마스킹, 슬라이싱, 그다음 암복호화, 메타데이터 굉장히 많은 약 20여 가지의 최적화 기능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중앙에 하나의 그 FM이라는 통합 관리 콘솔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또한 API 연동을 통해 기가몬의 NDR 솔루션이 스렛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서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가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의 그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용 사례로는요. 인프라 복잡성 감소 및 운영 최적화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입니다. 화면 왼쪽에 도입 전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트래픽이 예를 들어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방화벽, IPS, 와프, 그리고 코어 스위치로 흐른다고 이렇게 봤을 때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기가몬을 도입했을 때의 구성입니다. 기존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기가몬 장비가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가몬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바이패스 혹은 이중화를 해서 한쪽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페일오버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은 다 기가몬 장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트래픽 흐름도 동일합니다.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기가몬 거쳐서 방화벽, IPS, 와프로 가는데요. IPS를 2대 사용하고 계셨는데 한 장비가 장애가 났습니다. 혹은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IPS에 대해서만 저희가 로지컬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을 해서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영향이 없이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와프를 2대나 사용하고 계셨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성능이 더 좋은 와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 와프와 신규 와프에 대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고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트래픽의 양도 다른 형태로 로드 밸런싱을 해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라이프 사이클 연장입니다.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1G에서 10G 혹은 10G에서 40G. 그런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고려를 하시면 보안 장비 업그레이드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가몬 장비를 사용하게 되시면 먼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존 보안 장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새로운 예산이 확보되시면 보안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보안 장비를 하나 더 추가하셨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능이 다른 보안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형태의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로드 밸런싱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보안 장비의 수명도 연장해 드릴 수 있고 탄력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탄력적 투자 시점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툴에 대한 가시성 확보입니다. 보안 검사가 필요한 구간이 굉장히 많아서 물리적인 탭이나 스위치의 스팸 기능 등을 이용해서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하려고 봤더니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 수가 부족합니다. 혹은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혹은 스팬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스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트 수가 제약이 있습니다. 전체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가몬 장비를 이용을 하셔서 인프라 내에 가시성 확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의 트래픽들을 다 기가몬으로 집선을 하신 후 그 해당 트래픽들을 각각의 보안 장비로 연결한 형태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형태로 사용하시는 고객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액티브로 사용하시면 이제 비대칭 구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비대칭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보안 장비가 동작할 수 있도록 비대칭 구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제거해서 보냄으로써 보안 장비가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트래픽을 볼 수 있도록 보안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계신 고객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그 복호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다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인바운드의 경우 우리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와 키값을 복사해서 트래픽을 복호할 수 있고요.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경우 인터넷에 있는 서버에 인증서를 리사이닝하는 형태로 복호화를 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가몬의 최적화 기능들 약 20가지 정도의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그 적용 효과와 그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 화면에 보시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결과값을 그 자리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의료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뭐다. 예를 들어 인프라의 복잡성 감소가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는 보안 장비의 성능 개선, 세 번째로는 보안 장비의 비용 절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신 보안 장비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래픽의 증가율 이런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기가몬의 최적화 기능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적용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세션을 모두 마치고요. 저희 부스 밖에
라이트 트래픽을 라이트로 전송하는 그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 환경도 구성해 놨고 방금 말씀드린 약 20가지가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그 적용 효과를 확인하는 그 데모 그 설문 환경도 저희가 구성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 기가원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